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저씨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나가 가지고 모든 거 홍보하고 막 그래 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거의 뭐 엄청나게 뛰었는데 아니 나의 공로는 생각을 해 주지 않고 갑자기 나한테 2만 주 안 준다고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 내용 자체가 은혜도 모르는 금수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가 이제는 되네요. 네,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김양이 아니 줄 걸 안 줬더라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많아가지고 그러신가 했더니 줄 건 줘야 됐었는데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 지금 뒷감당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시들 보면. 자,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흐흐흐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제 섹터 책 이슈를 통한 그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공유 종목에 대해서 기본 분석과 매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마 감시량은 여러분들이 매크로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삼겹살 한 줄 값이 18,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지방 대신에 지식이 쌓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금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이너스 2.48%까지 빠졌고 최대 가격이 한 18만 원까지 이상으로 갔었나요? 하여튼 그랬었죠. 그렇고 시가총액이 7조 5,233억 원인 지금 이 회사 매출액 보시면 뭐 영 엉망이고 뭐 2분기 보고서도 적자 투성이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과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이나 뭐 유보율 이런 거 보시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기업이고 BPS 보세요. BPS 당장에 지금 회사가 청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 주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95% 이상은 손실을 보고 가는 회사이다. 뭐 전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자사주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한번 처분을 하고 253억이라는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연달아 가지고 자사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한 220만 주 정도 토탈로 올해 들어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금액대가 한 2,500억 정도는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걸로 뭐 그 몽골 광산 사고 인리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자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잘못되면 이제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때려 넣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신사업 추진 콩고 리튬 투자 영향이다. 과거 영상으로 그 과거 기사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금량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다. 이게 22년 기사이기 때문에 22년 7월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 부근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뭐 몽골 그것도 한다 그러고 2차 전지도 하고 발포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진행을 했었다. 2차 전지로. 특히나 2차 전지 뭐 20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추가적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매출이 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 이 회사가 뭘로 더 이상 진행을 할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몽골 터트리면서 막 제가 콩고 몽골 보면서 막 웃었죠.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튬 광산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무역 진행하시는 분이 올려드린 글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22년 7월 달에 진행을 했다. 삼성 SDI 뭐 LG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산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22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겠죠. 뭐 설계를 짰던가. 그러면 요게 있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임원진들인데 전부 다 사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수를 갖다가 처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가는 상당히 낮았는데 이때 파신 분들 진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파시고 나서 다시 사셨을 수도 있겠죠. 공시할 의무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과거의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21년도 3월 22일 사업 보고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도 사업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허재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1972년 3월달 그 태어나신 분 LG화학에서 글로벌 2팀 개혁 2팀 그 개혁 팀장으로 존재를 하셨던 분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보고서 제출일 현재 허재훈 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무한 거는 11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 과거에도 금량은 이렇게 뭐 LG화학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 글로벌 개척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기준일이 3월 21일인데 21년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동희, 정숙기, 남장식 뭐 이런 신 분들이 삼성정밀화학에서도 들어오고 신규로 이렇게 선임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2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은 여기 기준일 보세요. 여기
자, 재밌죠? 남장식 전무, 박근혁 상무, 이정원 이사는 일시상을 사유로 뭐 그 해임됐고, 그 다음에 서광근 전무는 뭐 사임을 하였다.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김영대 전무, 한수영 전무, 이승철 상무, 허재훈 이사는 신규 입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20년도 사업 보고서에 그 사임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1개월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보면은 글로벌 2팀 팀장이었는데 배터리 소재 사업팀 팀장으로 들어와요. 이 허재원이라는 분. 동일인물이죠. 그죠? 72년 3월생. 자, 그 다음부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시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경영진이랑 그 임원들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죠. 여기 보시면은 대표이사 변경 안내 공시 요거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김영대라는 분과 유광지라는 분이 공동 경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8일 만에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광지라는 대표님이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김영대라는 분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SK 석유화학 출신으로서 현 사업 건설 단장으로 하셨는데 7개월 만에 들어오자마자 또 사임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면서 취득단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서 유광지라는 분은 주식 수량을 갖다가 크게 늘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보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유다영이라는 분 있죠? 뭐 자제겠죠. 자제분일 겁니다. 아마 95년생 요 분은 증감했어요. 주식이 한 10,000주 정도. 요 부분이니까 뭐 평단가는 상당히 낮을 거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별 관계자들은 이 기간에 진짜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불법적인 요소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갖다가 늘리고 행사를 권리를 전환권을 권리 행사를 했다. 자, 그러면서 타워민 주식을 갖다가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트레이딩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고 66억 정도의 2차 전지 산업에 몰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시를 많이 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신규로 이제 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뭐 유동윤이나 이향도 이런 분들이 장내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로 평단가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 샀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왜 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특별관계자들이 사는 거면은 이유가 다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장호철이란 분은 뭐 어떻게 들어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원래 이렇게 아래쪽에 뭐 2억 전무이사, 이동희 상무이사는 일신상을 사유로 사임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분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올린 거 이분이 막 댓글 달아가지고 이상한 뭐 좀 협박 비슷한 것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항상 우리가 세력질에서 얘기하는 세원 이현씨 출신의 경영관리본부장인데 세원 이현씨가 지금 거래정지 당해 있고 기존에 있었던 석유화학 산업에서 실패를 하고 다른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뭐 이 회사가 세원 셀론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의 출신이란 거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어쨌든 이분이 경영기획 팀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다. 공시도 나와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SM랩이라는 곳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죠. 근데 재밌는 게 23년도 05, 15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에 이미 SM랩에 있는 분이 삼성 SDI 출신이고 이상석이라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미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SM랩과의 뭐 어떤 이야기 아니면 몰랐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 SM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좋을 거야 뭐그 뭐 단일 공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좋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됐겠죠. 근데 이 날짜가 보시면 여기는 5월 15일 날 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자 금량이 7월 22일 날 SM랩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내부에서는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관련 임직원들이 특별 관계자들이 주식을 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겠죠. 사실 이게 아무런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60% 60배나 올라간다는 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퍼지고 퍼지니까.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솔직히 힘들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게 사람 입담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뭐 친구들한테 너만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친구들이 다 퍼뜨리고 하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뜰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 수 있죠? 반대로 꼬라박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자, 아까 보셨던 허재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봅시다. 22년도 12월 30일 날 허재훈이라는 분은 이렇게
뜨기 시작합니다.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를 갖다가 내기 시작해요. 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8만주가 늘어났죠. 근데 보고 사유가 자사주 상여금이에요. 자사주 상여금.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금양이나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했다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차익 실현한 게 대략적으로 60억 정도라서 아 이제 주가가 고점이 다 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 있던 주인공인데 이분은 심지어 자기 돈도 안 들어갔어요. 자사주 상여금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퇴임을 했다가 2차 전지 시작하는 연도에 다시 들어왔다? 원래 있던 포지션은 트레이딩 2팀, 2팀 이거였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배터리 신소재부 사업부, 그죠? 신소재 사업부 이걸로 들어갈까? 뭐 핵심 인물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공시 내역을 보면은 자기 주식 직접 취득 처분 이행 현황 이렇게 보면은 예정 수량 8만 주를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경영 및 기술 혁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RSU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조건부 가상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을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자원 개발, 광산 사업, 뭐 폐전지 재활용업 이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사에서 4만 주 이렇게 매도를 7월 27일 날, 23년 7월 27일 날 하면서 단 7개월 만에 60억 정도를 갖다가 벌었다.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자사주 받아서 한 건 하나만 넣어요. 자, 근데 한 명 더 있죠. 우리 배터리 아저씨, 금양의 배터리 아저씨. IR 등기이사라고 얘기했는데 등기가 실제로 되지 않고 한 번도 흔적이 나오지 않은 이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내 덕에 돈 벌어놓고 은혜도 모르는 금수. 활동 중단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그거 보실 분들은 금양 검색하셔서 보시면 내용 나옵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 돈 쉽게 벌면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양이 17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 아저씨가 얘기를 했다가 금감원에게 제재를 한번 받았죠. 실제로 1700억이 아니라 2200억 정도를 갖다가 했고 뭐 대략적으로 뭐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내용이 되어 있었다. 사업을 벌리면서 자사주를 200만 주를 팔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걸 한 거죠. 너무 쉽게 벌면 망가지려고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간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1월 금양 홍보이사를 맡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22년 1월에 맡았다 이거예요. 진실성실 저실 뭐 이걸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본인이 제작했던 금량에 대해서 지난해 1월 2천억에 불과하던 금량의 시가총액은 이제 3조 2천억 원으로 무려 16배가 증가를 했다. 그런데 자기는 사태 이틀 뒤인 지난 17일 날 금량의 한 임원이 계속 거래소 자극하면 금량이 곤란하니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책정된 2만 주 받고 싶으면 자중하라고 압박을 했죠. 이거 아까 그거죠. 허재훈 씨가 받은 거. 허재훈 씨가 8만 주 받고 최근에 4만 주 털어가지고 60억 벌었잖아요. 그럼 배터리 아저씨가 요거 2만 주를 갖다 제때 팔았다고 하면은 30억 벌 수 있었는데 30억 못 벌었으니까 지금 30억 주지도 않고 얘한테 지금 뭐 압박을 하니까 열받은 거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거 계산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금량이 그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22년도 3월 22일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22년도 이제 최근에 올랐던 거거에서 보시면 자기 주식이 240만 주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최근 거 여기 보시면은 8월 14일 날 그러니까 2분기 보고서죠. 2분기 보고서에 132만 주가 있는 거예요. 100만 주 팔았고 그죠? 100만 주 판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자사주 처분으로 그리고 8만 주 줬잖아요. 8만 주 주고 100만 주가 또 팔았는데 그거는 요 사업 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니까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면 배터리 아저씨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 받을 때까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죠? 금량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그 허재원이라는 분도 나왔고, 그죠? 이분도 나온 게 되게 재밌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아저씨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나가가지고 모든 거 홍보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거의 뭐 엄청나게 뛰었는데 아니 나이 공로는 생각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나한테 2만 주 안 준다고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 내용 자체가 은혜도 모르는 금수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가 이제는 되네요. 근데 아까 위에서 글 썼던 걸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허재훈이란 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면 현재는 자원개발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당연히 물꼬를 터준 분은 사실 맞아요. 첫 번째가
아까 무슨 뭐 글로벌 팀, 이 팀장, 두 번째가 신소재, 뭐 배터리 신소재 거기 팀장, 세 번째 자원개발 팀장. 뭐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서 나온 허재훈이라는 분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이제 뭐 저질러 놓은 건 너무 많습니다. 금량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 주주는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를 잡고 뭔가를 갖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빵꾸를 메꾸려면은 뭔가를 해야 될 건데 실제로는 뭐 가시적인 게 나온 게 없죠. 몽골 광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직까지는 뭐 채굴이 되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공장 건설하는 부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뭐 주가가 이제는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압박을 받겠죠. 담보대출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되게 위험하다. 근데 그 라인 중에 하나가 SM랩이었는데 이 SM랩과의 향후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살 거냐?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절대 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심점들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그 영상 보시다 보면은 퍼즐 중에 안 맞는 퍼즐들이 있죠. 그 퍼즐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금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참 제가 여기 박스권이 원래 금량의 가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깔 때마다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뭐 적게 보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겠죠.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사라고 했는 게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 책임을 지지만 이렇게 사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여기서 샀다가 제 말 듣고 떨어진 거를 갖다가 손실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근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량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워놓고 한 2시간 정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9만 4천 원까지 갔던 것이 이렇게 13만 원까지 왔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금량이 MSCI에 뭐 편입이 된다. 그다음에 뭐 FST 이거에다가 편입이 되니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면은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량 기업이라고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회사의 그 나라의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는 것들을 갖다 편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코스피 200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기업들, 흑자나는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교묘하게 조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우량한 기업들은 여기 무조건 들어가니까 금량은 무조건 우량하다. 가자 가자 이렇게 가는 건데 과거에 이 MSCI에 들어갔다가 바로 방출된 게 코데즈 컴바인이라고 쓰레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코데즈 컴바인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쓰레기라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쓰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MSCI가 여기서 요 부분에서 엄청나게 시세를 주면서 편입이 됐었던 거거든요. 왜냐? 그때 이거 당시에 이게 품절주라 가지고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시장에서 시총을 갖다가 커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모건 스탠리가 모르고 그냥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시 편입이 빠지면서부터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금량은. 금량은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제가 봤을 때는 뭐 SM랩 뭐 이런 거 하는지 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광산들 엄청 많죠. 그 다음에 공장 짓는 거 엄청 많죠.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떼올 겁니까? 최대주주가 메꿀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 발행할 겁니까? 지속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 하실 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겹살 한 줄 투자하셔서 그 종목 1년 동안 모으시면은 차라리 적금보다 몇 배 이상의 투자를 가져가실 수 있고 뭐 여기 뜨는 대로 뭐 가든지 멤버십이나 VIP 이런 쪽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주식은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벌면 주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원랜드 가도 돈만 벌 수 있으니까 빠진거 계속 하신다는 의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도박을 하시려면은 차라리 주식 말고 다른 쪽으로 도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